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소식이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들의 좀 뚜렷한 장이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조금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나스닥과 같이 약간 하락해서 지금 현재 16.7K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또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코인가드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더우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비트코인 2,270만 원을 이제 좀 달리고 있는데 제가 뭐 저저번 방송에 나왔을 때도 계속 2,270만 원, 80만 원대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이런 비트코인의 좀 하락장을 이제 좀 딱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면 이제 도미넌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도미넌스가 이제 한 번에 쭉 올라주면서 비트의 상승이 나오면서 알트들이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승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전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에 대한 그런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FTX 발로 인해서 좀 나오는 이런 하락들이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비트코인이 잘 이렇게 뭐 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켜보시다가 이 도미넌스가 이제 내려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잘 한번 캐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이제 자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뭐 상장 폐지가 되느냐 마느냐 내일은 특히 또 이제 위믹스의 좀 발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자세하게 좀 오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거시적인 상황과 또 FTX발 악재, 또 내일 있을 위믹스 가처분 소송의 결과까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가드님 새벽에 좀 축구 보신 것 같은데 피곤하진 않으신지 좀 엄청 쌩쌩해 보이세요. 지금 다들 네. 피곤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이제 직장인분들은 연차를 쓰신 그죠. 분들이 많고 이제 지금쯤 이제 슬슬 일어나셔서 TV를 켜가고 이제 좀 보실 텐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뭐 강팀이죠. 워낙에 이제 네, 브라질이 너무 이제 강팀이죠. 강팀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선수들이 좀 최선을 다해준 거에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16강 이제 올라갈 때 뭐 우리 주장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인터뷰할 때 막 눈물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들 시장도 잘 우리 축구와 같이 한번 좀 크게 잘 올라가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번 주도 움직임도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현재 FTX 사태 끝나지 않았습니다. FTX 사태로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파산 절차에 지금 신청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같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가드님. 일단 여러분들 좀 은근히 좀 화제가 안 되고 있는 이제 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가져온 소식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뭐 리플, 스텔라 루멘이 뭐 상장 폐지에 당한다 이런 뉴스들이 좀 이제 떠돌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하시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떴고 이게 상장 폐지가 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의 이런 소식들을 제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기사가 떠니까 네. 내년 1월에 상장 폐지가 된다 이렇게 그냥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는 시간 안에 뭐 제거의 내용에 따라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을 어찌할지 결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기자분께서 원래 지원을 중단한다는 이 소식을 잘못 전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의 이제 영문 공지에도 있는 이런 이제 원래에 대한 지갑이란 말을 좀 기사 내용에서 좀 빠뜨린 것 같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기자분들의 제가 상황은 모르지만 황급하게 좀 기사를 쓰셔야 될 상황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놓친 해프닝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이 기사만 읽으면 특히나 이제 이 준 메이저 이상의 이제 메이저급 맞아요. 코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당히 인기가 있고 뭐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좀 포함이 돼 있는 이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지금 뭐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장 이제 자체가 뭐 다행히도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화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걸러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캐시, 뭐 이더리움 클래시, 이렇게 뭐 리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월렛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해킹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FTX 거래소 자체도 해킹이 당해서 이렇게 좀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날아갔듯이 이렇게 상황도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지갑을 사용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이런 글들이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런 물량들을 좀 뺏으려는 좀 선동의 의도도 있지 않나, 이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리플은 어찌됐든 이미 상장 폐지가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리플랩스에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에 따라서 2021년 1월 정도군요. 굉장히 이제 2021년이면 이제 작년 뭐 1년 반 정도가 이제 거래가 이제 중단이 된 만큼 네. 이번에 아예 이제 거래소에서 삭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예, 우리가 이제 좋은 소식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상장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 거래소 상장 종목들을 일일이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사태로 나가게 된다면 실물 자산까지 그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뭐 재무제표가 없지만 재무제표처럼 이제 그 뭐 각각 코인들의 재단의 상태를 다 확인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금 증명에 지금 거의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네. 나머지 거래소들도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거래에 대한 수수료들이 안 나오는 이제 일부 알트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점점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고 이 세 개 코인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이 위믹스 사건도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 걸 이따 제가 다뤄볼 거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수료 장사가 안 되는 코인들은 이렇게 내쳐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 우리가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연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거는 거래량이 너무 안 터지거나 이제 네.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은 종목들을 좀 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업비트에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던 종목들이 갑자기 실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좀 뭐 역설이지만 그 부분이 좀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투자를 임하실 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당장에 좀 욕심을 줄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코인베이스 이제 지갑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베이스에 상장 폐지되는 여러분들 자산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어려운 건 없어요. 아주 어려운 건 없고, 일단은 이제 2021년 이후로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안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식에 속아서 여러분들 소중한 이 코인들의 개수를 남한테 주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네. 네, 코인베이스 현재 여러 코인의 상패가 1월에, 내년 1월에 있겠다라는 기사가 떴었는데 그 부분은 오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원래 지원을 좀 안 한다는 소식이었지 상패가 된다는 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낸스에서도 현재 준비금 증명에 좀 힘을 쏟는 만큼 여러 거래소들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FTX 사태 또한 또 위믹스 사태 불거진 이런 위험한 시장 속에서 이렇게 준비금이나 거래량, 유통량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계속해서 시장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좀 안 되는, 수수료 장사가 안 된다, 거래량이 없다 하는 코인들이 상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뤄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또 위믹스의 소송의 결과가 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 시장 상황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뢰감이 좀 줄어든 시장이기 때문에 전통 금융 쪽에서는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이런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전통 금융시장도 좀 네.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베이스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장 이후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이제 여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1년부터 계속 이제 9월 한 10월 정도를 이제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코인베이스의 주된 이 매출이 수수료 장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베어 마켓이 오면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거래소의 실적을 만들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금 2021년도 분기를 봤을 때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022년 우리가 이제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의 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을까를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우리 비트코인을 이제 전통적인 자산을 인정을 할 것인가, 화폐인가 자산인가를 지금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2009년이죠. 2009년에서 개인과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화폐로 만든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화폐에서 이 쓰여지는 이 결제나 이런 것들로 쓰이기보다는 자산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속도가 느려요. 워낙에 속도가 느리고 비트코인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상황이라 좀 보고, 자, 우리가 이렇게 화폐는 가치나 저장이나 교환 이제 회계 단위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폐로 잘 쓰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아니죠. 왜? 우리가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화폐 기능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탄생 이후로 단 한 번도 해킹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면은 입증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해킹 당한 적 없어요. 우리가 다른 알트나 뭐 최근에 있는 거래소에서 해킹이 당해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클래식 바뀌고 이렇게 해킹이 당하는 거지,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이 문제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이 당한 적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통 금융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게 많이 있어요. 아직 뭐 이렇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 보더라도 우리가 대부분의 이런 거래들이나 이제 뭐 흑동거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흑동거래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아니라 일부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 물량들을 우리 개인이 갖고 있나요? 아니죠. 대부분 이제 뭐 소수의 집단이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리다. 우리가 이 부분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면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쓰면 되고 대량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우리 수수료도 비싸다 나와 있지만 이 라이트닝 거래를 쓰게 되면은 금액이 상관없이 일단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수료가 커지는 우리 전통 금융의 시스템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도 보면 이제 소유자들이 집중돼 있는 부분에서 고래들이나 거래소가 파산하여서 이제 비트코인이 매각할 시에 지금 현재 우리 개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까지 물량이 좀 넘어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 호들러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뭐 올드 서플라이죠. 오래 들고 있는 호들러들의 이제 상태가 좀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잃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꾸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좀 고래들을 이제 파는 물량을 개인들이 또 이제 담는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호들러들의 이제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 좀 이제 던지게 되는 상황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역설이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FTX에 대한 붕괴 사건 이후로 줄어든 유동성과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 회복이 되는 아직까지는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지 못하는 좀 사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하나를 더 보자면 여기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호들러들이 FTX 사태 이후로 이렇게 확신을 좀 잃어가는 이제 좀 차트라고 좀 보여지게 되고 이제 고래들의 이제 움직임 차트를 볼 때도 지금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계속 모아가는 이제 고래들보다도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딱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에 한계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더라도 2021년 1월에 이제 마지막 강세장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고래가 들어왔다 해서 다음 주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또 다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원래는 결제 서비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자산의 가치로서 좀 사용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결제 속도가 당연히 좀 전속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카드나 이런 것들보다는 느리다라는 판단이 전통 금융의 좀 시각이고요. 사실 뭐 혹동 거래라고 하는 이런 개인이 아닌 일부 세력들이 현재는 자금이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개인들한테 좀 물량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호들러들도 지금 봤을 때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박스권 위를 올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속 모아가는 고래보다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고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에 따라서 시장이 좀 지지선을 정확하게는 확실하게 좀 짚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회사들 FTX 말고도 좀 관련된 연관 회사들의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지금 상황 좀 어떤가요? 우리 FTX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블랙록이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2달, 3달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블랙록이라는 이제 최대의 규모의 이제 자산 운용사도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랙록,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넥스트, 우리나라 기업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이제 대기업들도 이 FTX 사건을 인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만 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내노라는 이런 이제 대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FTX 사건을 인해서 크게 좀 피해를 본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FTX 사건으로 이제 이 블랙록에서 레리 핑크가 말을 하는 거 보면 한 2,400만 달러를 거의 이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뭐 좋게 말을 했던 이분이 갑자기 이제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오는 이 손실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FTX가 제대로 된 이제 규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그 규제 언더에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지금 이 투자사들의 이제 비난이 이제 비난보다도 이제 비관론이 점점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관론이 퍼지는 이 와중에서 루나테라 사건 때도 이제 낙관론을 유지했던 이제 뭐 JP 모간 이제 투자자들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비트코인이 뭐 13,013K 언더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블랙록의 이제 레이 핑크의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이 암호화 기술을까지도 이제 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FTX 거래소에서 이제 손실을 봤지만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암호화폐 기술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비관적으로 돌아왔지만 미래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태도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신뢰가 붕괴가 됐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업체에 대한 여파 이제 가능성 제네시스 뭐 블록파이도 마찬가지네요.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고팍스까지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제도권으로 이제 빨리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도권 언더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그러셨던 분들은 조금은 이 탈중앙화에 대한 염원을 좀 접으시고 중앙화를 좀 같이 가는 이제 형태를 만들어야지 이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도 지금 뭐 캐시우드는 뭐 100만 달러까지 간다고 계속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뭐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많이 샀죠. 샀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이런 기관 투자자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블랙록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 좋게 낙관적으로 봤었는데 현재 비관적인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것들이 이제 또 제도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빠르게 형성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탈중앙화 속에 우리가 있지만 오히려 이런 중앙화적인 관점도 좀 섞여서 같이 좀 공존을 한다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는 우리 암호화폐 쪽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 쪽에서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떤가요, 지금 상황? 지금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불과 한 뭐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뭐 블록체인 이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국제 결제를 위한 디지털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화폐 시스템을 러시아 측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네.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점점점 퍼즐이 다 맞춰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시더라도 자 여기 보면은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에서 이 닭 한 마리 사는데 2만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볼리바르란 지폐가 필요합니다. 당근을 사는데도 이렇게 필요하고 휴지 하나 사는데 휴지보다 큰 규모의 이런 화폐 이제 그 지폐가 필요한 만큼 지금 물물 교환 같은 경우도 기름을 넣어가도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고 뭐 칫솔이나 이런 걸로 지금 물물 교환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베네수엘라 옛날에 잘 살았어요. 뭐 산유국을 이제 대표하는 베네수엘라였지만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니까 화폐에 대한 이런 좀 개혁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이제 좀 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가 베네수엘라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화폐로 바꾸려고 할까요? 아무도 안 바꾸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다시 그 돈으로 베네수엘라 화폐를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어떠한 자산이 우수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달러랑 이제 우리 베네수엘라의 화폐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달러가 지금 현재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바꿀 텐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가들에서 이게 추앙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이제 돈이 다 버려지고 이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비트코인에 사도 뭐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뭐 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거의 같이 이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 비트코인이 이제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지금 현재 뭐 브라질에서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브라질 지금 말씀드릴게요. 브라질에서도 지금 가상화폐가 이제 비트코인 결제 합법화에 대한 이제 법안이 통과된 만큼 현재 이런 나라들의 화폐보다는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더 사용처가 많고 더 우수한 자산군이라는 걸 그 나라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만은 향후에 또 모르는 일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 그렇게 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달러를 많이 보관해 놓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차 좀 옮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브라질도 보게 되면은 각종 이제 코인들을 디지털 자산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라질 안에서 결제 수단으로 좀 쓰일 수 있게 한다 이제 뭐 통과를 이제 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소식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내에서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대통령 선까지 다 마치고 실제적으로 이제 법안이 이제 발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이 나가게 되겠죠. 세금이 나가게 돼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투자자들이 이제 좀 웅취를 들고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가 호재도 아니다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이 브라질 내에서의 이루어진 이런 거래 서비스나 이제 커스터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각종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이런 중앙 정부의 특정 규제안을 따라야지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FTX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소 내에서의 이제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또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브라질 정부랑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거래소랑 또 뭐 짜고 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저 바다 건너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뭐 좀 호재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부터 여러 가지 세계의 지금 암호화폐 시장 상황 짚어주셨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전쟁 때문에 이런 자금 결제를 암호화폐 쪽으로 좀 돌리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폭락한 만큼 암호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화폐의 개혁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 또 브라질을 봤을 때는 지금 디지털 자산을 좀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있으면은 우리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번에 위믹스 사태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불씨를 좀 지핀 것 같은데 이런 가상자산 규율 아니면 규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상황 언제쯤 좀 이뤄질 수 있을지 내년에는 또 금투세가 실행이 되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 괜찮잖아요, 가드님. 그렇죠. 우리 시장은 네. 아직 좀 괜찮고 아직 우리가 뭐 세금을 네. 아직까지 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좀 연기가 됐고요. 뭐 연기는 아니었죠. 이미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가 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요즘 네. 시장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금융위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중심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일 이제 발표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느냐 뭐 기각이 되느냐 이제 발표가 되는 이 부분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좀 쉽게 보호를 해주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아무리 간담회를 이제 개최한다 하더라도 그 알맹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간담회 개최한 것을 들어보더라도 그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갈 길이 상당히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내일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법원에서 이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뭐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8일부터는 이제 위믹스 코인에 대한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 확실한 건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직까지도 업비트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제 제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클립으로 좀 보내는 법을 좀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빨리 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카카오톡 들어가서 여기 전체 서비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딱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가입을 하시고 이거 동의하고 시작하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다 보고 여기 비밀번호 만드시고 하게 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립에 이제 먼저 가입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내 주소를 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내 주소를 보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소가 뜹니다. 예, 주소가 뜰 거고요. 거기서 이제 주소 복사를 한 뒤에 업비트에서 위믹스에 들어가서 출금하시기를 해서 출금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믹스 여기는 이제 지원하는 게 위믹스 클래식밖에 없는데
그럼 업비트에서 지금 위맥스를 보낸다 하는데 이게 잘 보내지는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을 오래전에 샀다면 대부분 코인들이 다 위믹스 클래식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위믹스라는 그 업비트 코인을 카카오 클립에 전송을 하셔도 위믹스 클래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 클립 자체 좀 이용해 보시고 확인해 보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여기 누르셔갖고 이렇게 출금하셔서 출금하시고 출금 신청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게 돼서 그 검색하는 그 버튼이 있어요. 눌러 보시고 위믹스 클래식을 검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코인이 안전하게 들어와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일이 좀 제가 이제 2부에서도 위믹스에 대한 코인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지만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지갑에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지갑이잖아요. 지갑에 물량을 넣어놓고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된다면 위믹스가 내일 만약에 뭐 상장 폐지를 당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패닉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향후 모르죠. 향후 모릅니다. 우리가 좀 규모가 작은 거래소에 재상장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여러분들 뭐 미래에 대한 희망 고문만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지갑에 넣어놨다가 언제든 때가 오거든 이제 팔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거 간단합니다. 간단히 이제 이 지갑에 넣어놓으시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가 내일 위믹스 소식이 나올 텐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지갑으로 좀 옮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코인가드님과 함께 코인 이슈들 같이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